자, 제가 이제 30분을 쉬게 되는 이유는 이제 너무 이게 강의가 너무 그냥 길게 되면 해서 제가 달락달락 그래서 또 다시 보기로 할 때도 그냥 될 수 있으면 20분 간격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번에는 구두 계약하고 대학 요건만 갖춘 경우 대학력이 없다 이 얘기 나오죠. 이제 좀 많이 아셨을 겁니다. 구두 계약하고 대학 요건만 갖춘 경우는 대학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봐 줘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구두 계약해도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당사자 간의 구두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면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적을 배당받는 것만큼 분명하다. 이렇게 나가면서요. 그리고 구두 계약하면 계약 파기되거나 계약 내용을 부인되는 경우 그 증명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만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전에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설명을 했던 것이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있냐 이런 얘기 나왔듯이 지금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대학 요건만 갖춰도 대학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두로 친한 사람들 또는 가족관계에서 구두 계약하고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것들을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대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 이전의 임차인들, 즉 이러한 경우죠. 즉 이렇게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말소기준 권리는 기준은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으로서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등기부에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가장 등기부에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기준권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권리들은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 압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예외적으로 아파트에 집합건물 전세권자가 직접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제3자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때 말소되는 경우는 최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도 말소기준권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되는 거죠. 이때 말소기준. 그래서 말소기준권은 등기부에 가장 먼저 많이 등기된 거로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담보가 등기나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세권 등기라든가 또는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등기부에 가장 먼저 있다면 이보다 먼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갖췄다면 4월 1일 날 갑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전입신고는 뭐의 대명사냐? 대학요건.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 안 하고 거주 안 하면 대학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5월 1일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도 같은 날 했다 이렇게 생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학력은 4월 2일 오전 0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권리로 해서 소멸시키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인수하죠. 이럴 때에는 대학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학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학력을 주장할 수 있으면 낙찰자에게, 경매로 낙찰자에게 매수인이죠.
이게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승계시키는 거죠. 이렇게 임차권을 승계시킬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이 두 가지가 있다랬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죠. 이런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면 이러한 뜻,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배당 요구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어떤 뜻이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포기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즉 우선 변제권을 갖고 최우선 변제금이나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갖고 배당 요구하면 그 사람은 대항력은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남는 거죠. 간혹 보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 1억인데 9천만 원을 배당받고 1,0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대항력 있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1,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만 있다. 대항력은 없는 겁니다. 이미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때 이미 대항력을 포기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두계약하고 대항력금만 갖춘 경우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두계약만 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 이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하면은 그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증빙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당하는 경우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뭐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연장할 때 묵시적갱신돼서 연장이 된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두만 계약하고 대항력금만 갖춘 경우도 대항력은 있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을 반드시 임대인 통장 또는 매도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30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30초 있다가는 강의할 내용은 이 내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계약하고 24시간 내에 계약을 깰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